15세의 배움의 뜻을 둔 뒤 꾸준히 노력해서 홀로 우뚝 서고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보면 50세, 60세에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될까요? 위정편 4장에서 공자는 50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52 지천명, 50살에는 천명을 안다. 공자의 30대와 40대 시절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50대 이후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자는 51세 혹은 52세에 처음 관직에 올랐습니다. 제가 공자의 유랑 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자가 평생 한 번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자는 50대 초반에 노나라에서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사구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는데요. 대사구는 오늘날 법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던 54세에 공자는 돌연 제자들까지 이끌고 노나라를 떠나고 그 유랑 생활은 14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그동안 공자에게 관직을 내준 나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공자는 다시는 정계로 돌아가지 못했고 68세가 돼서야 겨우 다시 노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공자는 50대와 60대의 대부분을 고향을 떠나 타국을 떠돌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개인사는 전혀 비추지 않은 채 자신이 50살에는 천명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 천명은 중용의 첫 구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천명, 지위, 성, 천이 명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여기서 천은 나를 둘러싼 하늘과 땅, 곧 천지자연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명은 하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임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이 되기 전에는 나이가 50 정도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자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을 봐도 50 즈음을 힘들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크게 넘어질 수도 있는 나이가 바로 50 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자도 국정을 좌우하는 지위에까지 오른 50대 중반에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아침에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유랑 생활을 시작했던 것인데 사람이 잘 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선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데요. 철이 든다는 것은 불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종교는 물론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천명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50에 넘어진 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50에도 철이 안 들면 60대, 70대를 잘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사람도 주변에서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면 그냥 편한 생활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보편적인 질문을 떠올려보고 나에게 주어진 천명이 뭘까? 나에게 주어진 공적인 역할이나 몫은 어떤 것일까?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50의 공자가 알았다고 한 천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0대의 정계에 진출했으니까 정치가 나의 천명이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자는 불혹의 경지를 지나온 사람이죠. 공자가 정치를 천명으로 알았다고 해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정치를 실제로 펼치고자 한 것일 텐데요. 이 장에서 말한 공자의 인생에는 처음에 큰 전제가 있습니다. 50유오이 지우학, 나는 15세에 학에 뜻을 두었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학에 공자의 일생을 관통하는 천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평생 추구한 학을 사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문은 이사의 문문,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시대의 학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직접 연주할 줄 알고 노래를 직접 부를 줄 알고 각종 예를 직접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학이고 문이었기 때문에 공자는 자신의 몸에 주나라 문화가 구현되고 있다고 봤고, 그래서 유랑생활 중 위기가 닥친 긴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날 어찌하리오. 이 몸에 주공으로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깃들어 있는데 하늘이 정령코 이 문화, 사문을 버리지 않으시려 한다면 저들이 날 어찌하리오. 내가 곧 주나라의 사문인데 하늘이 여기서 나를 죽게 하신다면 주나라 문화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사문에 대한 확신에서 공자가 사문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천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천명에서 보듯이 천명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적인 목표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명령, 정언명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정언명령은 내가 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라. 바로 이 말인데요. 천명도 역시 나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목표, 필요하면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목표라야 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 태어나서 100년을 채 못 살고 가지만 그 100년이 나의 천명을 이루기에 짧을 수도 있고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갈 것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바로 50이 아닐까요?